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남았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2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추세 지수가 상당히 괜찮게 나와 주었는데요. 고용 추세 지수를 구성하는 8개 요소 중에 6개 요소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지금까지 지수 고용 요소를 고려를 했었을 때 고용 성장세는 22년에도 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세가 일부 둔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아무래도 그 다음 변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서 그런 언급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뉴욕 연은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 기존 예상치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응답자들은 내년에 물가 상승폭이 지금보다 덜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고용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바탕으로 가계의 소득 증가율, 구직 기대감 등이 모두 계산되면서 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 연준이 4차례 금리 인상하고 7월에 양적 긴축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미 연준이 22년도 3월, 6월, 9월, 12월 금리 인상을 기준 금리는 총 25bp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전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시장이 완전 고용에 거의 도달하면서 예상보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양적 긴축 또한 기존 개시 시점의 전망이었던 12월, 7월 앞당긴 가운데 이보다 긴축 개시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상조한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 CEO 또한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며 22년에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글로벌 소식으로 JP모건이 오미크론 변이가 미친 경제적 타격이 1분기 말까지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94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금 가격 또한 온스당 1798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다만 연준의 긴축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 상승폭을 일부 제한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78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국 산유국인 리비아 최대 유전이 생산을 재개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이 됐고 4대 거래소 이제 모두 지원이 되는데, 과연 위믹스가 이 다음에 후속타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호재가 남아져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겠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퍼지 펭귄 NFT 프로젝트에서 결국 설립자가 쫓겨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적을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검찰 550억 원대 사기 혐의 비트파이 코리아 징역 12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인해서 비트파이 코리아 관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2억, 8년, 7년 정도를 구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 스퀘어 블록이 차세대 마이닝 아식 개발 담당자를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개인 지갑 차단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FIU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협회 등과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트래블 룰 적용 시 개인지갑 출금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전혀 없다는 원칙을 전달을 했다. 트래블 룰이 가상자산의 사업자 간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의무화하는 규제인 만큼 개인 입출금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에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되게 일반 직장인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야, 나는 하지 말라고만 얘기를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부장급 라인이나 뭐 임원급 라인이 항상 C 레벨한테 항상 그렇게 또 뭐 잘 보이려고 막 설레발치죠. 그러니까 각과 의뢰 관계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협력업체와 또 협력적 관계라고 하지만 전혀 협력적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차단은 안 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트래블 룰 기존의 규칙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록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블랙록의 입장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무래도 지금의 분위기 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모던하게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이제 선례를 보았을 때 이때까지 항상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확인하는 형태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로 해석을 해서 블랙록은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에스토니아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규제 협력에 논의했다라는 내용과 마크 큐반이 비트코인 인플레 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남겼다라고 합니다. 캐시앱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원을 시작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개별 거래를 별도의 채널을 처리하고 결과값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즉석 결제를 하게 한다. 즉 중요 거래 내용만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그 외 블록체인 밖에서 처리시켜 네트워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거래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릭 에델만이 올해 말에 3분의 1 미국인 비트코인 보유 전망을 밝힌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 말이 뭐 거의 틀렸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만큼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또 많이 지지하고 또 수익도 많이 났고 그만큼 뭐 어디냐 페이팔, 스퀘어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있는 그런 백데이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유저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컴투스 그룹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분야의 경적직 특별 채용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비트팜이 조정장 속에 비트코인 1000개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516억 원 정도를 구매를 했고 워싱턴주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예정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계대출에 따른 언급을 또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그렇겠죠.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보게 되면 3천억 원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항상 정책은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하게 봉쇄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조건에 또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나오는 정책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기 따름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좀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개인 사업자 내서 5억 원 대출을 또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대출 안 내주면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거기서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최대 5억 원까지 또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자, 가계대출도 잘 안 해줘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미리.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시드는 어떨까요?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 거래량 추이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한국의 유동성 거래량 추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GTA 개발사가 NFT 게임 추진 증가를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웹 3.0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올인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폴리곤 기반의 선플라워 팜스가 새로운 항목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NFT 월드에서 탭 DF 레더에서 순위를 좀 매긴 게 있는데요. 그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져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1위가 NFT 월드라고 되어져 있고, 2위가 선플라워 팜스, 3위가 디파이 킹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위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5위가 스플린터 랜드, 그리고 6위가 더 샌드박스, 그리고 7위가 아크, 그리고 8위가 일리언 월드, 그리고 9위가 업랜드, 10위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세계관에서는 일단 1등이 요거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못해도 이 안에, 이 10위권 안에 있는 애들 중에 누가 계속 순위는 계속 바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가장 혁신적이고 더 발전 요소가 많이 보이는지 관심 있는 쪽은 따로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매우 주관적으로 예스맨이 바라보는 지금의 1월달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는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즉 그러니까 알트의 힘이 점차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열려져 있다라는 형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일단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계속 추세가 바뀌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프고, 여러분들도 아마 손실이 나져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일도 좀 잘 안 잡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 차트도 이제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겉굴려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아직도 이렇게 중심사 한번 내려갔다가 계속 21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반대로 보았을 경우에는요. 즉 아직도 힘에 대한 추이와 주봉에 대한 추이를 보았을 때는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썩 재밌는 구간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설날 이후 부분에 따른 분위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설날 이후에도 이 방향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 전에 반등이 조금 더 나왔다고 해도 설날 이후에 방향성이 그 뒤에도 똑같이 그게 그 힘을 더 갖고 더 올릴 것이냐 더 내릴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설날 이후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급하게 그렇게 타이밍을 꼭 재면서 투자하실 필요성 없다라고 이야기를 매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현금을 가졌다가 3월달 정도나 첫 금리 인상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연준이 얘기하는 방향성은 어차피 3월달에 일단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 모든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흔들림에 여러분들 가장 안정적인 거를 또 주어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알트코인을 만약에 죽게 되면요, 네, 진짜로 그거는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오히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최소 못해도 이더리움까지만 줍줍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켜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내려갔었을 때는 그냥 비트코인만 주세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스테이킹 부분하고 소각 물량 부분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방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넣어준 거예요. 포함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스탠스는 계속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금리 인상 때 보고 만일 엄청 내려갔다라고 해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성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욕 엄청 많이 먹었을 때도, 이때도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실상 이때가 되면 막상 클릭을 못 한다니까요. 사람의 심리가 클릭을 못 해요. 클릭을 못 한다니까요. 왜 클릭을 못 하냐면 손이 안 가. 왜 손이 안 가냐? 다우가 3만 포인트인데 2만 포인트, 10,000포인트가 날라갔어. 10,000포인트를 한국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공포감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들이 다 손이 안 갈 때쯤에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지금의 패턴 조건을 보았을 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짤짤한 것도 하긴 하지만 주력은 이쪽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패턴은 기존의 소매 위주에 있는 그런 현금성 흐름이 매우 좋았던 회사들이나 가치주나 이런 쪽이,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위주로 손바퀴 현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차익 실현하고 이쪽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돈의 흐름이 강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런 코인들한테는 별로 가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관망을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오히려 좀 더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망하고 그런 형태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작년에는 쉼 없이 달려왔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씩 쉼표를 조금씩 찍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검사하고 검증하면서 그렇게 또 두드리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두드리면서 시장을 좀 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의 타이밍은 어차피 그때 너무 조급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딱 나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딱 잡았잖아요. 어떻게? 기존에 있는 패턴에서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을 할 때 그때 폭락이 나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